운인사명의 186화 시작하겠습니다. 병진일주, 병화일간의 일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병진일주 하면 노동운동의 아버지 전태일 열사, 세계 최고의 꽃미남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방송인 상관, 방송인 김구라 등등의 유명인이 있죠.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병진일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을 일지에 깔고 있다. 그러면 세 글자로 요약하시오. 전문가. 나는 나의 전문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토도 식신이죠.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진이 상징하는 봄의 속성, 술이 상징하는 가을의 속성. 여기에서부터 꼭 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기본이니까. 그죠? 아침, 저녁,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항상 지장간을 먼저 보시라. 지장간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전으로 공부하든, 일반 현대 명리 서적으로 공부를 하든, 지장간의 설명이 굉장히 적어서, 지장간에 뭐 들어있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기 쉬운데,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렸듯 지장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들은 지장간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죠? 이거 여러분의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수면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지장간이요. 얼마나 중요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겠죠. 그것의 연결성, 조합과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지장간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으니까 좀 겉으로 드러나는 식신 위주로 보죠. 이 진토라고 하는 식신은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식신하면 의식주잖아요. 내가 나만의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들어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면 이제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적겠고, 이 명예 공부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로 불리려면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질 때 이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타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책을 많이 내고 마케팅을 해서 이름을 알려줘도 그것이 증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명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겸손은 힘든데 겸손해야 된다. 식신은 어쨌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식상이 나의 표현 양식이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술토는 자체 임묘주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런 속성도 있죠. 무덤에 입장했으면 텅 비어있으면 내가 내려간다고. 근데 무덤이 꽉 차 있어. 그럼 튕겨나와야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병수백호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이 상징하는 아주 기초적인 의미의 함몰되면 안 되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항상 그것이 응용될 때 그런 의미까지 확장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먹을 복도 있어. 내 일이 있어. 그러면 사회의 비겁들이 내 일을 생해주면 좋죠. 부자 되기 좋겠죠. 나 혼자 땅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 땅을 같이 파주면 수월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함을 잘 꺼낼 수 있겠죠. 또한 이 식신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했습니다. 직진이란 말이에요. 식신은. 왜냐하면 식신제살 이런 속성,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의 그 융통성, 응용성, 사교성 이런 것들보다 조금 식신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신은 이제 좀 손이 크죠. 음식을 해도 많이 해요. 주변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베푸는 마음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성에게 있어서 식상은 자식이니까 반려동물한테도 잘해주고 이제 캣맘들 있겠죠. 식상이 있겠죠. 그런 것을 아주 잘 키워야 되죠. 이 동물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캣맘들 저렇게 사료 저기 해놓고 경관을 해치고 등등등 거기서 좀 더 넘어가 봐야 된다. 이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도 세상이 뭐 혼란스럽거나 전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생명체를 아끼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주적으로 식상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제 그런 베푸는 마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겠죠. 고집을 대신 좀 줄여라. 관이 있으니까 더더욱 자기만의 원칙, 특히 정관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 있겠고, 타인이 뭐라 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속성도 있겠죠. 내가 지장간의 정관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의식주, 이 패션 감각 이런 것은 이제 상관이 당연히 뛰어나겠고, 이 식신도 그런 면을 세련되게 이렇게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상관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렇다고 또 이제 막, 너는 상관이 있고 난 식신이 있으니까, 아니, 나는 상관이 있고 넌 식신이 있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상관이 말, 끼 뭐 이런 건데, 너는 식신이네, 난 상관이야, 내가 언변이 더 뛰어나.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죠. 이게 정말 언변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식신이 많아요. 내가 그 전문가거든, 언변의 전문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자진 삼합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내 이 식신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당연히 굉장히 강하겠죠. 이 지장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 개수 정관과 식신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정관 조직에서 일할 거야, 전문가로서 일할 거야, 이런 것도 되고, 내 관을 차려서 일지 시기에 중년에 내 관을 차려서 일할 거야, 내 사업할 거야,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 정인 자격을 가지고, 정인 지식을 가지고, 정인의 분야, 뭐 문화, 예술,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이런 문서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할 거야. 관인 상생해서 내 회사 가지고 일할 거야도 되고, 식신패인 자격을 따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죠? 이 지식 기반의 일을 할 거야. 지적인 일을 할 거야. 그런 의미도 되고, 무게파에서 비겁 에너지를 만드니까 이 비겁들을 다스릴 거야. 또 식신고집이니까 비겁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런 고집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강화될 거고, 내가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혹은 내 회사 차려서 일을 하는데 비겁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큰 회사 만들 거야, 비겁들 많이 뽑을 거야, 회사에서는 비겁들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런 거죠.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야, 인맥을 늘릴 거야, 이런 것도 되고, 이게 비겁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을이라는 것, 이 정인 생각이 나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비겁들과 공유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방구석에 나 혼자 막 글 써놓고 출간 안 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발표돼서 혹은 온라인에 계속 게시돼서 누군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을 표현한 글이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사주에 따라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고 알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 같은 게 되는 거죠. 매니아들 생기고, 이 사람 글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파된단 말이야. 나 혼자 하는 생각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죠. 그죠? 내가 꾸는 꿈, 그것을 비겁들과 공유할 때, 그럴 때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꼭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글을 써서 온라인에 많이 꾸준히, 뭐 1, 2년 하다 때려치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라. 제가 브런치에 글 쓰듯 계속 올려라.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였는데 그러다 보면 1000개가 나오고 1500개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꼭 책을 써서 정말 거품을 얻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한때 글쓰기 강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1인 1책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나 책을 내야 된다. 왜 내야 돼? 그 책 읽을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 이 고전을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저도 고전을 통해서 글감으로 삼아서 글을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다르죠. 전 시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가 고전에는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책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뭔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로봇, AI, 일단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분야의 책들을 꾸준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 전인적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AI, 인간이 못 따라간다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빠르면 1, 2년에도 그 AGI, 인간의 지능과 동일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가 나올 것이다. 이게 몇 년 앞당겨지고 계속 앞당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다시 한번 빌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매주 새로운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대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뉴럴링크가 연구하듯 지금은 뭐 시각장애인 볼 수 있게 하고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이라면, 나중엔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되어서 이 칩을 심은 사람들이 이제 AI만큼의 지능을 갖는, 그게 이제 인간의 뇌 용량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정말 완성형으로 하려면 시간은 걸리긴 하겠는데, 그것조차 뭐 단정할 수 없죠. 워낙 빨리 진보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그것이 아주 빠르게 뭐 현실화되면, 공부 뭐하러 해? 그냥 칩이나 심지. 그러면 웹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지식이 다 내 건데, 정보가 다 내 건데, 그럼 인간의 사유력은 동시에 증진될 거냐? 글쎄요. 뇌가 잠식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잖아요. 필요하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도 대통령 되는 세상에서 나중에 70 넘어서 그때는 다시 회춘해서 젊어질 거니까 나도 대통령 되면 되잖아.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전 분야에 대한 상식 이상의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전문 분야에 자꾸 파고들지 마시고, 나이 드실수록 계속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뇌가 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져도 사고력, 이해력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는 것만 죽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명리를 하더라도 명리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 지식을 많이 습득해 놨을 때, 말을 해도 세상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것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참고로 지난 그 병자일주 때 이제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웹 디자이너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맞췄구나 이러면서 이제 깊이 상담하시려고 연락 와서 이제 같이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조를 딱딱딱딱 맞추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분이 왜 프리랜서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알면 재밌다고. 왜 웹디자인인가 재밌다고. 몸 건강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지장 간의 관계, 물론 원국, 겉으로 드러난 원국 조합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지장 간의 관계, 그리고 대운의 관계 이렇게 보면 다른 철학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돈 다 뜯길 거야, 다 날려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겁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 있거든. 그분이 아주 재능이 탁월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들 다시 회복하는 방법과 어떤 분야를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할 때 그 사주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겁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겁먹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심판하려고 하면 그걸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명리를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굳이 찾아가 내가 모르는 학문, 이해도 못하는 학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려면 승질을 내는 게 아니고 명리의 기초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십성이라도 알아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좀 얼토당토한 질문일 수 있어도 그렇게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언어를 자기가 구사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개수가 비겁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관대, 이 식신이 고집이 있다고 했고 이 진토는 특히 막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이러는 에너지거든요. 술토와 달라요. 술토는 저녁 시간에 태양이 들어간다고 얘는 아침에 뜨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 소위 강해질 일만 남았잖아요. 내 전성기를 향해 가는 거잖아. 관대지, 청소년기의 에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뿜뿜의 기운이잖아요. 그게 고집으로 가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식신고집. 말 겁나게 안 들어. 근데 그것이 잘 풀리는 방향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관대는 내가 누구를 관대한다. 예를 들어서 내 일주가 비겁을 관대하는 구조다 하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밀어줄게. 나는 항상 너를 너의 편이야. 항상 네 옆에 내가 있을게. 이런 거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움도 있겠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겠죠? 애들이 우리 부모는 왜 이따위로 사는가. 나는 절대 이러지 않을 거야. 난 자신만만하게 살 거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고집으로 연결되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 시행착오가 거대한 실패로 연결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죠. 이게 단순히 관대지만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정관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비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속성도 있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월살 이게 지연월 이렇게 가잖아요. 지연월 이게 지장화라고 하는 삼각형을 딱 그려보시면 이게 이제 12신살 아닙니까? 지연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이렇게 흐르잖아요. 지살에서 출발하고 연살이 이제 도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드러나게 되고 그럴 일이 있고 뭐 이런 건데 12신살을 풀면 틀려요. 야, 연살 연이다. 와, 신난다. 내가 좀 알려지겠네. 인기가 있겠네. 아니, 전체 구조가 중요하지. 10상이 90%고 12연상이 5%라면 나머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으로 12신살부터 해석해서 그러면 택도 없다. 월살, 와, 내가 담장에 갇히는구나. 장벽에 부딪히겠구나. 외로이 떠있는 달을 보면서 한숨 짓겠구나. 빵에 들어가려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후궁 임금의 승언을 받았다가 또 새로운 후궁에 꽂힌 임금이 후궁에 가둬버린단 말이야.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러면 후궁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다시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외로이 뜬 달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다시 부름을 받는다고. 그래서 월살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 특히 십성적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12신살 중에 토가 들어간 거 예를 들면 월살, 그 다음에 반한,
또 뭐예요? 화개살, 화개, 그다음에 천살 이런 토가 들어가는 것은 다 뭐예요? 이게 종교명의 철학성을 갖고 있다고. 외로운데 아무도 안 불러. 외롭잖아. 쫓겨났기 때문에 밀려났기 때문에 밑에 시정도는 소위 그 궁녀들도 너한테 뭐 아주 깍듯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얘 이제 날개 꺾였어.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외롭죠. 쓸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시 담장 밖으로 나오는 부름을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수양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계를 넘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담장이 한계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날 불러주기를 목놓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한계를 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게 신자진 삼합이니까 신자진 삼합이 된다는 것은 내 식신, 내 몸이 관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관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신자진 삼합, 토가 수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데 그 수에 내가 파묻히는 형국이잖아요. 내 몸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 관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그야말로 담장 안에 갇히는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테니까 항상 바르게 살자. 화무 11홍이다. 권력 가졌다고 까불지 말자. 회사에서도 임원 됐다고 어깨에 목에 힘주지 마라. 머지않아 옷 벗는 날이 온다. 옷 벗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전혀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영업 등. 그랬을 때 예전에 직원들한테 잘했고 거래처에 잘했으면 그들이 와서 좀 팔아주고 주변에 알려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브런치에서 썼습니다만 그 옥스포드의 던바 교수라는 사람이 쓴 던바의 책 던버스 넘버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영장류에서부터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의 용량은 150명 이상의 사람을 친구로서 이렇게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150명 정도가. 내가 저 사람을 좀 알고 있다, 친하다, 뭐 이 정도.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3명, 5명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한다. 이 얘기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교류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북 친구가 수천 명이나 좀 유명해. 다 헛소리하는 거죠. 내 구독자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를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인기에 따라오거나 그런 거죠. 뭐 100만이든 200만, 300만 구독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영화 리뷰 채널 지무비를 보면 뭐 구독자 수가 300만 넘잖아. 그래서 그 친구 사주가 어떻게 될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숨겨놓는 것 같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 달에 수억 원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르죠. 일반인들은 죽어라고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그 몇 년치를 그냥 순식간에 벌어버린다. 한 달에. 그러면 야, 삶 자체가 다르죠.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사주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주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기 전까지는. 그 범주 안에 디테일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무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영화 유튜버에서 대박 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는 그 에너지를 정말 잘 써서 재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 이렇게 연결시켰죠. 크게 썼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그렇게 크게 열려있는 길을 이렇게 잡는 힘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작게 쓰는 거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여
꾸준히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크게 걸어가는 거, 큰 꿈을 꾸고. 그런데 크지만 비현실적이면 안 되겠죠.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나가셔라. 남이 뭐라 하는 거 듣지 마셔라. 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걸 찾아줄 때, 소위 회사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회의할 때 누가 낸 의견 저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럼 대안이 뭐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러 확 한번 의기소침하게 해놓고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더 있는 거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무죄다. 이게 신금이라고 하는 정제성을 임묘시키는 일지죠. 그런 면에서 이별, 사별 이런 것이 암시돼 있다. 병진일주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식신 깔고 있고 또 정제 임묘하는 그런 스타일이면 물론 이게 지지로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진신진유 이래서 궁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식신생재 하니까 또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금 입장에서는 이제 임묘합이고 신금 입장에서는 또 식상으로 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남편 기본 기질이 또 부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임묘시켜 버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알 때 그런 불협화음을 좀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사람만 알아서는 쉽지 않아요. 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그래서 인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 조금도 변하지 않아. 그냥 타고난 에너지를 써. 그러면 이런 일주가 상징하는 바대로 이제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그런 거죠. 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 밖으로 나가겠다는 기질, 그런 것이 있다고, 남자. 그럼 여자는 외롭죠. 그런 겁니다. 또한 식상이 발달하면 남자가 식상생재로 가잖아요. 그럼 말을 거는 거야. 작업하는 거야. 여자한테. 그냥 여자들이 알아서 나한테 붙기를,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간주의에 재성이 있다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막 다가가고 그러지 않아요. 명리를 무슨 당나라 명리 배우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얘기예요. 일간의 재성이 바로 붙어있다. 식상이 없다면 과정을 건너뛰는 거잖아.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돈을 다루는 증권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머리 써서 가만히 있잖아. 모니터 앞에서 노려보면서 숫자도 확 눈동자 굴려가지고 차트 보고 데이터 보고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판단 섰을 때 딱 움직인다고. 그죠? 식상이라는 과정을 건너뛰는 거야. 두뇌 안에서 생각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성을 향한다. 그 재성을 이성으로 쓴다. 그럴 때 내 몸이 가서 내 말이 가서 그러지 않아요. 식상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야. 거기에 또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 베푸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여자들에게 뭔가 사주려고 하고 또 돈이 많을 때 돈이 있어야 사주겠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돈 없으면 작은 거밖에 못 사주는데 여자가 또 연애할 때 20대가 뭐 내 생일인데 이런 거밖에 못 사줘? 그러면 이제 정남이가 뚝 떨어지겠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또 마음 플러스 물질도 중요하겠죠. 여튼 그런 거다. 식상이 있으면 생제해 주려고 한다고. 잘 해주려고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와이프만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자는 개수라고 하는 정관이 있다. 그래서 이 병화 입장에서는 무토, 식신하고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하니까 식신정관합이니까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붙어버리고 비겁화되고 그러면 여자의 기질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어때요? 남편의 에너지는 쪼그라드는 거잖아.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해하십니까? 나의 무토식신으로 개수를 딱 잡아가지고 통제하잖아. 엄죽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 남자는 뛰쳐나가려고 하죠. 을목으로. 나 벗어날 거야. 무토 좀 절로 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갑목은 아니니까 막 무토를 때려 부수면서 완전히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식신의 터전 위에서 와이프의 식신의 터전 위에서 나도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 식상을 갖고 있으니 이제 자식성 무토, 진정 무토를 갖게 되면 남편은 절로 가, 무기압 사라져 이런 속성이라는 거. 자식을 더 이뻐하고 남편은 이제 안정에도 없고 비겁 에너지는 강해지고 그죠? 식신이 아까 너그러운 마음, 베푸는 마음 뭐 이런 걸 했잖아. 그런데 남편에게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사회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해야겠죠. 집안에 맺으면 이제 남편 잡아버리겠죠. 그런 겁니다. 진시 이게 진술충에서 술시는 이제 7시 반, 9시 반 였대고 젠토는 아침 7시 반, 9시 반이고 그죠? 출근 열심히 해야 돼. 저쪽에 이제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을고 도심에 이제 직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4시, 50 이를 향해 가잖아.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 전성기를 향해 가는 거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마치 병화의 입장에서 나의 전성기를 향해 간다. 나 저 위치에 갈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보다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토라고 하는 땅, 봄의 땅에 내가 태양을 쫙 비춰줄게. 이러면 어때요? 내가 덕을 베풀게. 이것도 식신이니까 그런 활인성 이런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식상은 학생, 제자, 나보다 낮은 사람, 지위적으로 어린 사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교육적 이런 속성이 굉장히 있겠고 그 다음 내가 진시에는 낮게 떠 있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비추는데 이제는 40, 50 미시 되면서 높이 떠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넓게 보이잖아. 내가 높으니까 넓게 멀리 보이잖아. 그래서 선견지명을 갖다 그런 의미 두루두루 생각할수록 많아요. 이 진토는 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그런 공간, 봄의 공간이잖아요. 아침의 공간이고 술신은 쫙 빠져나가는 거 보시면서 다르죠. 이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모이는 식신이지만 사교적 이런 속성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집발휘하지 마라.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정인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을목을 얼마나 내가 잘 완성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무토라는 말도 행동도 가치 있게 나오는 것이고 내 관도 관인상생하니까 내 관 명예도 높아지는 거죠. 내 리더십이 인정받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막 욱하고 막 그냥 무조건 내가 책임질게 날 따라와 이러면 실제로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 그리고 되고도 책임을 안 진다고. 내가 이재명 대표 진작에 만나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반대했어. 반대하는 참모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이 나왔잖아요. 다 그런 거야. 너무 한심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사주 풀어보죠.